와서 자꾸 막 이상한 댓글을 달아가지고 아, 그런 거 좋더라니까. 뭐 잘 받읍니다 막 이러면서 제 친구 아닌 따라하는 척 하려고 짜증나네. 일부러 막 한 50대인 척.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쓰라니까 자꾸 이쁩니다. 맞아. 계속 그말만 써가지고 누가 민망하게. 제가 시킨 것 어제 같잖아. 내가 안 본 거야, 안 본 거. 안 처음에 봤지. 딱 보고 안 봤어. 신기하다 막 어. 하고 이제 10분 보고 주 변호사님 이쁩니다. 맞습니다. 실물이 더 예쁜데 잘 담지를 못하네요. 좀 막 이런 거. 나가지고 누군지 다 알거든요. 아, 그런 관심 있는 거 좋아. 저는 처음에 진짜 못 보겠는 거예요. 재생을 못 하겠는 거예요. 처음이니까. 그랬더니 친구 방에 친구 한 명한테만 이렇게 보냈더니 이분이 다 공지방에 올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연락 오고 막 죽으러 죽는 줄 알았어. 아직까지 풀 영상 못 봤다는. 나오고 싶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네, 그런 건 없었는데 왜 저보고 한 대 맞고 촬영했냐고. 이렇게 울고 있는 첫 녹화로 너무 긴장돼가지고 약간 막 주눅 들어서 이러고 있었더니 주변 뭐 울었대? 막. 자, BTV 전주 방송의 사심 가득한 시소 프로그램 막걸리 점입가경 시작합니다. 자, 요새 이제 갈수록 많은 시청자들이 우리 BTV 1번 채널을 돌리다가 픽해서 보고 있는 것으로 시청률이 오르고 있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면서 좋은 일이네요. 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르고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이 모든 영광은 우리 패널들과 함께 네. 우리 작가와 함께 나누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야겠네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도 방송 나간 다음에 이런저런 이야기들 많이 있죠. 네, 어때? 재밌다고. 맞아요. 울면서 방송했다는 얘기도 했다면서. 네, 저한테 왜 이렇게 슬프게 나왔냐고, 표정이 슬퍼 보인다고, 이제 울면서 촬영했냐고, 기자님 옆에서 발로 때리고 있었냐고, 네, 조금 맞았다고 하면서. 사은혜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방송 경험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보통 카페에서만 봤던 손님들은 다시 보인다고 막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시 볼 수 있어요? 이랬지. 주로 남자분들이 말을 걸죠. 그렇게. 맞아요. 그래요. 주로 보통- 어디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말을 보통 많이 우리 국민을 위해 계시는 경찰청 분들과 네. 또 우리 전북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도청 분들이 아. 네 그러시죠. 아니 그래도 그런 분들이 보신다는 거는 우리로서는 굉장히 큰 그렇죠. 소중한 맞아요. 거죠. 우리 제가 그 개인적으로 온오프라인 쪽으로 보니까 팬층이 있는 것 같더라고. 좀 약간 두터운 팬층이 있는 것 같더라고. 제가 봤을 때. 그런 팬층은 우리 주 변호사도 우리 이 기자도 다 또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이 열심히 기자는 만들어야죠. 어때요? 저는 이제 그 친구들이 약간 놀리기 이렇게 출세했다고. 어떻게 네가 TV에 나올 수가 있냐 막 하면서. 그러면 되게 이렇게 볼 때마다 진짜 되게 신기해요. 어. 그래가지고 저도. 저희 화면이 너무 부모님은- 잘 받으니까 우리 이정민 기자가 제가 우리 이정민 기자를 우리 방송에 앉혀놓은 거는 정말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진짜 잘 나오시더라고. 너무나 잘 나왔어. 얼굴이 민망해졌다. 이제. 입체적이어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열심히들 하셔야 고정이 되는 거니까 언제든지 저희는 아직 체인지, 고정 아니에요? 체인지 아직 파트너 고정 할수 있어요. 아니었어요? 고정인데 뭐 언제든지 빠질 수 있다라는 거는 명심하시고 너무해. 반고라고 하나요? 반고? 팔이 반고로 목숨. 가시는 걸로 생각하시고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것. 네. 자, 처음 이제 소재로 이야기 나눌 게 사주, 뭐 역술과 관련 것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주 보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게 미신이다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거 아니다. 정말 수천 년을 내려온 어떤 통계칙에 함축된 집약된 어떤 통계다. 난 이렇게도 빅데이터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여학생들 같은 경우 뭐 특히 여자분들도 뭐 남자분들도 많이 보지만 그 여학생들이 우리 고등학교 때 생각하면 분신사바 그렇죠. 왔니 뭐 하면서 했던 기억들이 있죠 다. 네. 귀신 부르는 거. 그것도 뭐 미신의- 어떻게 보면 미신일 수는 있지만 내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했던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시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사주 안 좋아해요? 저는 이제 이름이 사은혜잖아요. 은혜로운 또 크리스천이다 보니까 점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사주도 주변에서는 안 보고. 많이들 보시던데 개신교 다니시는 분들도 어때요 그런가? 우리 주 변호사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믿지 않는데 부모님이 이제 음. 보셨었고 시험 합격하기 전에도 이제
붙는다더라. 음. 열심히 해라. 맞았네. 네, 네, 맞았습니다. 그러면은 네. 용한 곳이네요. 거의. 어딘데요? 50대 50이잖아요. 50대 50이긴 한데. 50대 50. 네네. 한번 부모님이 그렇게 보신 적은 있고 음. 그 외에 제가 막 믿어서 음. 찾아다니고 그러지는 않아요. 음. 우리 이 기자 같은 경우도 어때요? 취재는 많이 하지만 뭐 점을 보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말고 네, 저는 궁합이나 이런 거 많이 봤을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음. 저보다는 그 주변 친구들이 음. 제 것까지 같이 봐줘가지고 봐달라고 그런 부탁한 거 많더라고요. 아니에요? 아니요, 전혀 믿질 않기 때문에 네. 뭐 한 번은 뭐 귀 사진을 찍어달라, 아. 손 우와. 사진 찍어달라 아까 그래서 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보내달래요. 했는데 그래가지고 간 그거였구나. 김에 같이 봐주겠다고. 음. 근데 그때 그 점 결과를 들어보면은 대체로 내가 듣기 좋은 말이었다. 아니 기억나는 그를 지금 이렇게 거는- 봐도 관상이나 뭐 이런 것들이 보기 좋은 게 관상이잖아. 근데 귀가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현실이 그게 아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안 저는 믿습니다. 현실이. 그 이제 대학교 다닐 때 토익 학원 가던 길에 갑자기 어떤 분이 막 자기가 뭐 철학을 전공하는데 뭐 관상을 봐주겠다는 거예요. 길에서 나 수업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코에 점이 있어서 뭐 재물이 빠져나갈 얼굴이라는 둥 막 아 두 분 다 코에 점이 있구나. 미인점 있어 진짜 공교롭게도. 일부러 그래서- 이렇게 찍으신 아, 건 제가 아니에요? 그것도 한번 자연산입니다. 물어봤었는데. 자연이에요? 네. 그런데 대한민국의 모든 미인들이라고 하면 코에 점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고소영, 고소영. 씨가 있으실 거죠. 또 누구 있더라? 전지현도 있을걸요? 전지현도 있고. 음. 그래요. 한가인 한가인 다 깨고 계시는구나. 같은 코에 계열이니까. 점 있는, 같은 계열사니까. 그래서 쌓여졌어. 요즘 이제 점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젊은 친구들이 많이들 이제 점을 보는 것에 보고 있다, 점술에 빠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우리 이정민 기자가 준비해 온 거 있죠? 네, 제가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좀 통계를 좀 준비해봤는데요. 네. 그 한 대표 구인구직 포털 사이트가 그 회원 10대, 30대 회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그 응답자의 90%가 운세를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네. 그 운세를 보는 빈도를 묻는 질문에는 1년에 한 번 본다가 25.5% 가장 많았고 반년에 한 번이 25.1%, 일주일에 한 번이 13.3%. 아, 일주일에 한 번은 너무 잘 보는. 그리고 매일 본다는 응답도 10.8%에 아 그래요? 꽤 많이 달했다고 보네요. 합니다. 그 신문에 나오는 거 보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오늘의 운세 운세 같은 해서. 거. 소정 비결 뭐 이런 요즘에는 그 스마트폰 휴대전화로 이렇게 아. 검색해도 금방 볼 수 있으니까. 네. 근데 그러지 특히 않았을까 그 연초에 이제 새해 딱 바뀌었을 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맞아. 저 같은 경우는 그 연초에 그걸 아예 기획으로 매년 나가요. 아. 올해는 이제 점을 본다기보다는 음. 뭐 올해는 어떤 해인데 이 해의 기운은 어떻고 뭐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될 거. 아니, 조심해야 될 것까지는 안 나오고 그냥 물가에 가지 우리가 마라. 늘 가지고 있던 거 차 아니, 그 조심해라. 기사 쓴다니까 아, 내가 기사 본다는 게 쓰신다고요? 아니라 네. 그런 것들로 해서 이제 어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그 관습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하는데 이런 점들을 많이 보는 이유가 또 있지 않겠어요? 불안하니까 미래에 대해서 좀 알고 예전에도 싶은 많이 거. 봤잖아요. 이런 거. 점은 사주랑. 그 근데 이제 그 연령대가 많이 낮아졌다는 게 이제 과거에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뭐 무당집 뭐 이런 데 가서 봤다면 요새는 젊은 친구들도 쉽게 뭐 인터넷만 해도 요새는 어플도 되게 잘 되어 있거든요. 무료 어플도 있고 뭐 인터넷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포털 사이트에 운세만 검색해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도 많이 점을 보고 운세를 보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렇죠. 그 이유가 궁금해요. 왜 이렇게 저도 점을 이렇게 보는지. 근데 좋은 젊은 말이 친구들이. 있으면 그걸 믿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럼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불안하니까 음. 보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어디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 또 기대고 싶은 마음이 또 크기 때문에 점들을 보지 않나. 근데 저는 뭐 약간 부자 되는 책 이런 거를 많이 읽었어요. 근데 음. 그런 데서 보면은 늘 하는 말이 자기계발서 같은 거. 그러니까 말하는 대로 된다는 그런 게 더 있어서 그냥 굳이 점이나 이런 거를 믿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긍정적인 말이라도 한마디 더 하자 이런 게 있어요. 왜냐면 어떤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뭐 양자 물리학에 뭐 입각을 해서 쓴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있어서 미리자? 무슨 아무튼 다 에너지래요. 다 파동이고 다 파장이고 막 이래서 그렇지, 다 내가 막 에너지지. 말을 해요. 나는 무슨 뭐 얼마를 버는 사람이야. 이런 거를 실감나게 말을 하면 이게 언젠가 다시 돌아오는 거죠. 에너지가 딱 돌아오는 때가 있어서 차라리
뭔가 점을 보고 막 사주팔자 이런 거에 해서 난 이렇게 되겠지라고 그런 거 같다. 나 이렇게 되려나 보다 한 마음을 계속 갖고 있으면서 그걸 되뇌이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가 보다.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렇구나. 말하면서 되게 정리. 지금 처한 상황이 너무 암울한데 그 사주나 점 보러 가가지고 이 긍정적인 말 한마디를 딱 봤을 때 그게 빛 한 줄기가 딱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보면서 내가 그래도 좀만 이 시기만 잘 버티면은 나도 잘 풀리겠구나 이러면서 이제 더 그 점을 맹신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믿지는 않는데 가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창업자시긴 하지만 커피 이제 카페를 창업하려고 하는데 할까 말까 하고 있는 와중에 혹시라도 이제 괜찮다더라 해라라고 하면은 이제 힘을 받고 시작을 할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아까 우리 사안한소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긍정의 힘을 받고 싶은 네 그런 마음인 것 희망의 빛을 같아요. 갖고 싶은 그러니까. 좋습니다. 자, 시대의 불안 코로나 블루, 시대의 불안 코로나 블루. 지금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또 우리 시대가 굉장히 불안한 시대잖아요. 또 코로나19 시대가 되면서부터 그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 사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그 우울한 것들을 어떻게 우울한 거. 처치한다. 커피를 사원아도 마시면서 우울할 때 우울해요? 있죠. 음. 있는데 자주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자주 있죠. 특히나 왜 그 집합 제한 있었을 때 카페에서 홀이용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완전 매출이 확 줄어드는 거죠. 특히나 겨울에는 매출이 원래 더 낮아지는 시즌인데 그때 확 아예 떨어지니까 진짜 우울해요. 그래도 이 코로나가 번지는 거를 위해서 감수해야지 그렇게 꾹 누르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번지는 것을 위해서 그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정정 감사합니다. 막기 위해서 감수해야겠다 했는데 오늘 이제 저녁을 먹으려고 이제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그 신시가지에서 젊은 사람들이 마스크도 안 쓰고 막 길에서 막 서로 막 웃고 떠들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바글바글하죠 진짜. 네, 나는 이것 때문에 경제적인 타격도 있고 좀 우울하고 한데 이렇게 즐기는 사람들은 진짜 무슨 생각이지? 막 이런 그러니까 더 그렇죠. 우울해졌어요. 뭔가 상대적 박탈감도 들고 또 왜 카페만 이렇게 치는 거야? 맞아. 아니 식당들도 다 홀 영업하고 하는데 왜 카페만 이러면서 진짜 우울했어. 울었어요, 나 진짜 그때. 나 한 두 울었어. 달 넘었죠. 한 두 달 정도? 근데 그게 손님이 한번 발길이 끊어지면 다시 오기가 어렵거든요. 맞아. 그렇다 맞아요. 보니까 진짜 힘들었어요. 너무 우울했어. 진짜 제일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자영업이라는 게 제일 힘든 것 맞아요.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영업자들이 주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경제가 어려울 때 사람들이 돌파구를 찾아서 여러 이제 개미들이 모였다 보니까 그래서 또 장이 좋았어요. 눈물을 흘리고 주식을 보고 웃었다는. 주식 없었으면 정말 슬펐을 거야. 자, 우리 동네 맘카페 핫이슈 여러분들은 사주를 믿으시나요? 자, 이번 시간 사은혜 아나운서가 뽑아온 맘카페 속으로 이제 무슨 내용이 있는지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뭐 코너명이 생겼네요. 네. 맘카페 속으로. 네, 좋아요. 사연의 맘카페 속으로. 사연의 맘카페 속으로. 자,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사주를 믿으시나요? 여기에 달린 댓글들을 제가 모아봤습니다. 먼저 지곡동에서 사는 맘입니다. 믿었었는데 더 이상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계기가 있어요. 풀이하는 사람도 제각각이고 제 인생을 남이 풀이하는 대로 사라지는 게 너무 가엾더라고요. 안 좋은 거 그냥 확 흘려 들으세요. 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또 송천동 맘은 정말 이럴 때 있어요. 뭘 해도 안 풀리고 저는 어플로 봐요. 어플 요즘 많이 보잖아요. 그 지곡동에 사시는 분 같은 경우는 점집을 가신 것 같아. 그렇죠. 역술이란데. 또 여러 군데를 아마 다녀보셨지 않았나 싶어요. 여의동 맘입니다. 기분 전환되고 좋은 말은 힘나요. 도움되시면 좋겠네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또 평화동 맘입니다. 사주는 아주 틀리진 않지만 점은 제가 지난 2년 동안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어지간히 다녔거든요. 용하다는 곳. 근데 결론은 돈만 버렸어요.
그냥 간다면 내 얘기하고 인생 상담한다 생각하고 가야겠더라고요. 지나고 보니 하나 맞는 게 없어요. 과거나 맞추지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나쁜 말만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중화산동 마물 좀 만나볼게요. 나쁜 것만 조심하는 편이에요. 좋은 건 흘리고요. 큰 가지는 맞는 편인 것 같아요. 삼재라 그런지 안 좋아요. 예능 프로그램 중에 무불보라고 있잖아요. 무불보. 아, 네. 무엇이 그거? 서장훈하고 저기 이수근. 누가 이수근 나와서 하는 거. 그게 예전에는 그 뭐죠? 강호동의 나온 거. 부채도사였네. 무릎팍 아 도사. 무릎팍도사. 부채도사는 너무 옛날이다. 부도사. 유머 1번지 때 부채도사라고 있었어. 아 그래. 그런데 그런 게 나오는 것 자체가 나오면 무슨 정을 봐준다든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알잖아요. 그렇죠. 음. 고민 상담이나 상담인데. 들어줌으로써 이게 속풀이가 그렇죠.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평화동맘이 말한 것처럼 네. 인생 상담의 개념으로 그렇죠. 사주를 많이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지 맞아. 않고. 맹신해서는 안 되죠. 네. 누구든지. 특히 사람이 또 오히려 막 좀 마음 남들한테 말 못할 그런 얘기들은 모르는 또 사람이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하는 게 더 그렇지. 속 편하니까. 네, 그래서 이어서 또 효자동 계속 해주시죠. 맘 댓글을 더 볼게요. 저도 사주 안 좋다 좋다 여러 말 들어보고 제 인생이 진짜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요즘 좀 마음이 편안해졌는데 그것도 불안하더라고요. 얼마 전부터 내 사주 내가 궁금해서 책 보고 공부 시작했어요. 취미 삼아 시작했는데 신기하기도 하고 진짜 웃긴 건 사주팔자 정해져서 태어났지만 살아가는 건 그대로 살기보다 때에 따라 들어오는 문과 그 사람의 기로 잘 살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건 사주 보러 가면 진짜 나쁜 거는 말 안 해줘요. 그리고 사주 봐주시는 분마다 해석을 다르게 하는 거라 매번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사주는 확률이 높은 학문이나 다름없어서 본인의 생각과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 게 맞더라고요. 저도 공부해보니 그리 느끼고 있답니다. 야, 이분은 공부를 하셨나 봐요. 사주 공부를. 그러니까요. 효자동맘 분께서는. 저도 한 번은 공부해보고 싶어서 교수님들도 이렇게 뭐 공부를 해서 저희 봐주시고 하시더라고요. 학과 교수님께서. 아 나도 공부를 해봐야겠다 했는데 이제 너무 다 맞아. 어려워요. 그렇지. 방금 주변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디 사회 집단을 가든 꼭 한 명씩 있어. 내가 사주 잘 본다 해가지고 관상이라든지 손금이라든지 뭐 귀롭게 본다든지 해가지고 꼭 한 명씩 있더라고. 맞아요. 근데 그럼 보면은 또 혹해져요. 그 사람. 예, 혹하기도 해요. 근데 음. 나중 가서 몇 년 지나서 이제 욕하지. 다 잘 된다고 하면서. 그리고 또 너무 안 좋은 거는 말을 이제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그 상처받을까봐 말을 못하려나? 아니면 또 그렇게까지 잘 알지도 못할 것 같아요. 보는 사람이 보는 사람도 그 사람 인생이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데. 맞아요. 근데 이제 저는 댓글들 중에 이분의 댓글이 좀 와닿은 게 있었어요. 네. 덕진동 맘인데요. 저는 사주가 정말 좋은 사주더라고요. 평생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고생 없는 팔자라고 하는데 현실은 워킹맘의 격주 부부입니다. 이렇게 다셨어요. 사주를 역행하셨네. 뭐죠 이건? 이건 뭐 저희 방송국의 의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이분의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덕진동맘. 그렇죠. 계속해서 소개를 하면 네. 삼천동 맘입니다. 사주 봐주시는 분이 그랬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좋다고 하면 자신 있게 살면 되고 안 좋다고 하면 더 조심하면 될 일이라고요. 사주에 매달려 살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결국에 뭐 사주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하는 네. 이야기가. 맞아요. 그러니까 뭐 참고하는 정도로 그냥 그렇죠. 딱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꾸 사람들이 그 불안하고 가짜 뉴스에 흔들리는 요즘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가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제일 큰 거는 제 생각입니다. 그냥 뭐 정부의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방역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흠집을 내기 위한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정치적인 문제인 거죠. 있고.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뭐 개인 뭐 너튜브 등에서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림으로써 조회수를 자극적인 관종? 뉴스를 퍼뜨린다면서 관종 그렇죠. 유튜브들. 솔직히 관종으로 해가지고 이제 네. 조회수에 혈안이 돼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겠죠. 대부분 보면은. 그리고 지금 코로나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 정도로 심각한 전염병이 경제, 뭐 정치, 사회, 문화 모든 면에 이렇게 영향을 끼친 적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들 처음 겪는 일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모르고
조치도 잘 모르고 하니까 짐작하고 거기서 이렇게 짐작해서 이제 시작된 새로운 생각 뭐 이런 것들이 또 가짜 뉴스를 만들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정립된 게 하나도 없으니 정리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가짜 뉴스도 뭐 불안해서 조금 시작되기도 하는. 네. 음, 근데 불안해서 시작된 가짜 뉴스 때문에 또 더 국민들이 더 불안해한단 맞아,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맞아요. 경찰에서는 이제 공공의 안녕을 위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그 유포 행위에 대해서 이제 강제 수사에 나설 정도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신기한 건 또 가짜 뉴스가 더 빠르게 퍼지니까 맞아. 맞아요. 참 희한해요. 그게 아까 이야기했던 불안과 두려움을 불안함에. 사피엔스는 가지고 있다. 생존을 위해서. 음. 자, 불안이 불러온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요행을 바라는 것. 자, 오늘 주제 관련해서 각자 하나씩 좀 픽해오라고 제가 단체 메시지방에 올렸었는데 누가 먼저? 저요. 저부터? 주제인가요? 제가 이제 좀 저희 지역 사회에서 좀 흥미로운 뉴스를 하나 발견해서 어쩌면 기자님들은 알고 계실지도 모르는데 익산시에서 2톤의 금괴가 아유 핫했죠 그때. 발견이 완전 관심 진짜로. 있었어요. 다들 아시는구나. 금이잖아요. 네. 뭐 한간에서는 발견이- 뭐 전부판 인디애나 존스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난 진짜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발견이 된 거는 아닌데 음. 익산시 주연동에 지금 현재는 거기가 문화재로 보호를 받고 있는 곳이라고 해요. 네, 국가 등록 문화재입니다. 네, 거기에 2톤의 금괴가 지금 거기 묻혀 있다고? 네, 묻혀 있다라고 하면서 내가 저거를 파괴해달라. 거기 그 묻은 사람의 내가 손자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내가 가져가야겠다라고 말하는 분이 나타났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 때문에 익산시 그리고 경찰들도 한번 막 거기를 뭐 봐야 되는지 시끌시끌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주변의 얘기를 좀 표현하자면은 이거 이거 당시 어떻게 보면 이제 소문이었는데 그 익산도심 한복판에 그 다량의 금괴가 묻혀 있다는 소문이 이제 지역사회에 돌면서 소문이 네, 먼저 났었어요. 현재까지는 그래가지고 진짜 지역사회가 완전 술렁이게 된 적이 한 번 있었었는데 그 소문을 좀 더 들여다 보니까 유명하지 않았던 곳이 그 명소가 돼가지고 SNS에 이렇게 그 인증도 하고 그래가지고 경찰하고 도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도굴 하려고 했던 사람이. 그런 그런 소문이 또 있다고 하니까 야 이거 아. 도굴 시도할 수도 있겠다 이거 문화재인데 그래가지고 경찰에서 한테 예의주시하기도 했죠 이번 사안에 대해서. 코로나19로 관광객이 없어진 시점에 어그로를 끌려고 일부러 그 익산시에서 일부러. 그럴 수도 있는. 또 음모론이 또 음모론이 또 하나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음모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해당 부지는 1948년에 이제 익산 화교협회가 부지를 매입해서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미 공사를 했었을 거고 묻혀 있었다고 하면 공사 과정에서 이제 뭐 밝혀졌을 텐데 아니면 공사 과정에서 누가 그때 이미 몰래 가져갔나? 그렇지. 아무튼 학교로 운영이 되었었기 때문에 금괴가 묻혀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닌 상황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고 현재 2000년도부터는 이제 방치되어 있기는 한데 이분은 일제 강점기 때 묻혀 있었다는 걸 주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만약에 이제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현재 국가에 귀속되어야 되는 재산이거든요. 네. 일제 나도 감점기 그게 때 궁금했어. 이게 소유가 취득이 어떻게 된 될지. 거기 때문에 일제 강점기 때 이제 일본인들이 취득한 재산들은 국가에 귀속되는 걸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세한 이것도, 거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대단한 게 그런 뉴스 어디서 뭐 태안 앞바다에서 이런 고려시대 청자가 발견됐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다 몰려가가지고 어떻게든 다 또 그걸 또 발견을 해요. 발굴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문적으로 하고 다니다가 그때 그 전북청 광수대에서 한번 잡은 적도 있었거든요. 제가 자세한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랬던 사건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익산 금괴 이거를 딱 조사하면서 얼마 전에 김제시 마늘밭 사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유명했죠. 그래서 진짜로. 그때 당시에 마늘밭이나 파고 있자. 그 사건 비롯해서 이런 말도 생겨났잖아요. 마늘밭부터 가보자고. 마늘밭 땅 파보라고. 맞아요. 나중에 그런 거 속담으로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거기 계속 이제 이어져 마늘밭부터 내려가는. 가라. 근데 이걸 알고 보니까 아까 일제시대 때 누가 묻어놨던 거래. 내가 이걸 가지고 우리 주변한테 가. 나 이거 정말 국가에 귀속시키고 싶지 않아요. 그럼 어떤 논리로 싸워줄 수 있는 거야? 변호가 가능해요? 변호가
국가를 상대로.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제 법에서 정해진 부분을 알려드리되 그분이 원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주장을 해달라, 어떻게 해달라라고 내가 하면 이걸 찾기 위해서 지금까지 재산을 얼마나 쏟았고. 예,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했을 때 근데 답이 정해져 있는 사건이라면 아, 뭐 그분을 설득해서라도 일부러 뭐 제가 저 한 건 선임하기 위해서 일부러 막 진행하지는 않죠. 근데 그런 분들은 답이 정해져 있더라도 싸워주세요라고 하면서 이제 의뢰를 하시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같이 방향을 계속 모색을 해가면서 한번 주장이라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주변이 안 해주면 다른 변호사를 찾는 걸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진행을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다른 실제로- 사람 그러면 나한테 와라. 나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은 음. 뉴스로 이건 다뤄볼 소재인 것 같기도 하다. 기사화 될 만한 소재인 것 네, 같아. 그렇죠. 진짜로. 그럼 이제 수임하고 연락하고. 그렇지. 상가 그런 공조를 얘기네요. 이뤄. 자, 어쨌든 익산시에서는 이런 소문이 이제 근거 없는 헛소문으로 결론을 내렸고,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또 가보시는 분들, 그 예전에 마늘밭 사건 이후에도 또 흘리고 간 거 있을까봐 맞아요, 가셨던 맞아요. 분들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주변이. 자, 다음 주제는 불안이 불러온 현상, 이제 투기예요. 투기와 투자 사이, LH의 땅 투기 파문. 진짜 공문을 샀죠, 진짜로. 네. 진짜. 아니 LH가 이름도 잘 지었어. LH가 한글 내 땅이잖아. LH 아. 땅 투기, 네. 내 땅 투기. 뭐 진짜. 그러네요. 그 막 풍자한 거 보셨어요? 막? 네, 봤어. 너 너무 어디 직장 웃기더라고. 뭐야 그때 보니까 그 어떤 친구는 나한테 내 친구한 그러니까 내 친구의 남자친구는 내 친구한테 차도 사주고 집도 사주는데 너는 뭐야 했더니 나 LH 다녀. 바로 결혼하고 그런 식의 풍자가 있더라고요. 신랑감인가? 재밌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LH 땅, LH 산을 내 땅, 내 산으로도 읽고. 맞아요. 그렇죠. 그럴 그러더라고요. 때 참 그런 거 너무 신기해. 사람들 생각해내는 거가. 우리나라 네티즌들이 정말 대단해요. 그런 거 보면. 똑똑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이미 작년, 재작년부터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야기를 들었었어. 그래요? 들었었는데 이것에 대한 제보가 그때 당시에 이제 저는 이제 원룸을 그 신혼 아파트, 신혼부부 아파트로 이렇게 전환시켜주는 거 있잖아요. 원룸을 LH가 사가지고 예, 그런 건들과 관련된 제보들이 있는 와중에 이게 있었는데 더 이상의 제보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냥 묻혔는데 이게 이제 터진 거야. 그러니까 그때 내가 좀 더 취재력 있는 기자였다라면 아이고. 좀 더 빨리 했겠지만 또 굳이 전 또 하지 않았을 거예요. 취재를. 왜요? 후폭풍이 두려워서. 아, 맞아요. 그랬던 일이 있는데 이렇게 뭐 가물가물 어디서든 소문이 있고 뭔가 의혹이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아니 땡 굴뚝에 연기가 나지는 않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건데 이 땅 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땅 원정 투기라고 하죠. 그 신도시 3기 신도시에 가가지고 다른 지역 분들이 가가지고 원전 투기를 했다는 건데 그 대부분들이 다 LH 직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전 봤을 때 이분들이 우리나라에서 공사라는 번듯한 직장도 있으시고 돈도 잘 버시는 분들인데 뭐가 그렇게 불안해가지고 그런 일들을 했는지. 그게 이제 뭐 불안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욕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저도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사건이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이 사람들의 범죄 행위를 어떻게 밝혀서 어떻게 기소해서 어떤 처벌을 받는지를 좀 중점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LH 관련해서 그 문제 있는 분이 사건을 의뢰하면 방어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열심히 하죠. 최선을 다할 거 아니에요.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이제 아주 또. 열심히 하는데 이제 이분들이 지금 현재 그러니까 변호는 변호이고 그 외적으로 이제 법률적인 쟁점을 살펴봤을 때 어떠한 법을 적용을 받아서 어떠한 근거 조항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를 좀 보게 되면 공공주택 특별법과 부패 방지 및 권익위원회는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데 네. 두 법률 모두 완벽하게 처벌이 안 되는 뭐 예를 들어 당사자는 처벌을 해도 관련자를 처벌할 수 없다거나 아니면 해당 법률로는 뭐 환수 규정이 미비하다던가 네. 그러니까 규정 자체가 애매해서 현재 지금 국회에서 엄청나게 개정안을 쏟아내고 뭐 새로운 법률을 막 제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개정안 쏟아내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한다고 해서 그게 이것까지 적용이 귀속 된 소급 적용 안 되는 거잖아요. 네네 적용이 되는 것도 나중 문제니까 지금 현재 이 재판이 나중에 어떻게 열리겠지만 어떻게 이제 구성이 돼서 돌아갈지는 궁금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씁쓸하지만 네. 이번에 사건과 관련해서 정말 문제 있었던 분들은 결국
회사 나오고 음. 자기 재산 가지고 잘 살 수밖에 없는 자꾸 일반 국민들한테 상대적 박탈감을 조금도 아니고 계속 많이 매일매일 막 안겨주니까. 음,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분들이 이제 업무상 체득한 정보, 그러니까 이용하면 안 되는 정보를 이용해서 사적으로 투자가 아닌 투기를 하신 거는 팩트고. 아까 그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뭔가를 했을 때 걸리는 법률이 뭐였다고요? 공공주택 특별법 그리고 부패 방지 및 부패 방지 및 네, 권익위원회 설치 운영. 요즘 굉장히 그 부패 방지 및 권익위원회 네. 설치 관련 법안이 줄여서 언급이 네, 부패 방지법. 네, 부패 많이 권익위법. 나와요. 부패 권익위법 그 이야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 건 이후에 전주시 그리고 완주군도 그랬고 전라북도청 각 행정기관도 네. 자체 감사를 지금 실시를 한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 워낙 또 지역 사회라서 자체 감사한다고 해서 뭐 누가 아니 감사는 또 감사대로 확실히 하더라고. 아 그래요? 네네네. 그래요? 감사는 무섭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불안 계속 얘기를 하고 뭐 투자, 투기 이런 얘기하면서 뭔가 불안함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냥 이렇게 끝나기보다는 뭔가 우리가 불안할 때 어떻게 건강하게 치유를 하고 회복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좀 건전하고 건강한 생각을 좀 또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술을 많이 마셔요. 술 많이 마시고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심히 걷고 근데 술 드시면 숙취 다음날 없으세요? 숙취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불안 요소가 없어요. 숙취 고통 해결하느라고 돌려받기 불안하지 같이. 않는 거지 불안이 없는 거지. 불안하지도 않고 어서 이 순간이 지나고 빨리 집에 숙취 잤으면 빨리 좋겠다. 지나가라. 하루가 굉장히 빨라요. 불안하면 느낄 새가 없겠군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그러면은 이 불안과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술을 이렇게 술로서 잊으려고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될까요? 이제 그렇게 갈 경우에는 알코올릭이 되는 거고 계속 그렇게 갈 경우 계속 그렇게 되면. 우리 선배께서는 그 근데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수치가 있는 분들은 알코올릭은 아니에요. 뭐 선배 말에 공감하는 게 뭐냐면은 저는 술로서 불안을 이겨내려는 건 아니고 보니까 이제 내 몸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해야 그 나의 그 머릿속에 있는 고통이나 그 사심 걱정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 맞아요. 저는 보면 가끔 이제 운동이나 음. 저는 등산으로 그거를 좀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별로 많이 안 하는 것 같던데 등산. 네. 불안함이 별로 없는 거네. 없어서 그랬던 거고요. 제가 그 혹시 모악산에서 저 만나게 되면은 그때 불안했구나. 불안하구나. 걱정이 많구나. 그렇죠. 인사 한번 좀 건네주십시오. 뭔 일 있냐고 하면서. 모악산 꽃 많이 피겠네요. 예쁘겠다. 네, 저는 꽃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불안을 해소하기 때문에 주변 경관 잘 보지 않아요. 굉장히 불안해서. 건전한 그러니까 걷고 운동하고 네, 몸을 많이- 힘들게 하는 것들은 굉장히 건전한 거죠. 저는 최근에 그 하나 주변에서 추천해줘가지고 필사를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아. 필사. 그러니까 공부를 예전에 이제 많이 했다고 하긴 좀 부끄럽지만 했었어서 펜을 되게 많이 썼는데 지금은 다 워드를 치다 보니까 펜을 잡아본 지도 맞아요, 오래되고 연필 사각사각 소리 들어본 지도 오래됐었는데 친구가 책을 하나 추천해줬어요. 그 스님의 주례사라고. 아까 무슨 교회 내용인가요? 다녔다 그랬는데 이것저것 돌아가면서 있습니다. 아무튼 스님의 주례사라고 이제 밝은 마음가짐, 좋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원래는 이제 결혼을 앞둔 남녀한테 주는 스님의 뭐 이야기 같은 거였는데 꼭 그 결혼에 국한되지 않고 인간관계 전반에 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필사를 해봤는데 오 재밌어요. 되게 마음의 평안도 마음이 찾고 편해지고 그 네. 성취감도 굉장히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있어. 딱 종이 한 장이 다 차니까 제 글씨로 그래서 오 내가 해냈구나. 잘 썼네 막 하면서. 네네. 글씨체 그런 게 예쁘게 하려고 막 노력해요. 좀 그럼- 예쁘게 하려고 한 5줄 정도 쓰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휘 몰아치고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개신교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성경 필사하시는 분들 많죠. 그것도 맞아요. 있고. 성경 필사. 음, 저도 고등학생 때 한번 해봤어요. 성경 필사. 전 딱, 대학 때 딱 한번 일부만. 해봤어요. 일부. 네. 전체는 못했어요. 근데 독서에 그 필사가 많이 도움이 되나요? 독서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아니, 독서에는 큰 도움은 안 되지만 글씨 연습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 저는 성취감. 책을 한 번 읽고 음. 필사를 하고 필사한 걸 한 번 더 읽고 이렇게 3번 읽어요. 필사한 걸 그렇게 읽고. 되면- 네. 그럼 그러면, 기억은 잘할 수 있죠. 기억이 나요. 필사 자체는 그냥 어느 순간에 이건 하나의 일이 돼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무념무상의 적어야 되는 일이란 거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책 내용을 이해하려면 그런 식으로 따로 읽는 행위, 읽어야지. 쓰는 행위. 읽고 독후하는 행위. 실제로 아까 그 얘기했던 기억을 잘하려면 몸도 써야 되고 또 거기에 노래를 붙이면은 기억을 잘한다고 해서 그래서 기생충에서 나왔던 게 그거구나. 그렇죠. 아, 맞아요. 그게 일리노이주. 딱 그러니까 이 몸에 기억하는 세포가 이런 몸에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 피아노 연습도 막 많이 하면은 얘가 익으니까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맞아 않아도 맞아. 알아서 외워서 쳐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세대는 그 전에 96년, 그러니까 96학번이잖아요. 96년에는 그때 말까지는 뭐 했냐면 리포트를 글씨로 써서 냈단 말이야. 아 이해돼요? 깜지 마냥 세상에 그 반성문 아닌가요? 비포지, 진짜 그니까요. 비포지인가요 이게? 엄청 큰 내용이 거? 많은데. 네, 비포. 비포 거기에다가 리포트를 써서 냈어. 그런데 97년부터 워드가 들어오면서 컴퓨터로 쳐서 내래. 이런 워드부터 다시 또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치는 연습부터. 자기 글씨 자기가 못 알아보는 네.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내용은 써놓고. 좋더라도. 근데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아까 그 기억력. 네. 그러니까 예전에 글을 쓸 때는 내가 뭐를 썼는지에 대해서 알겠고 느낌이 있는데 요즘 다시 펜을 잡아서 뭔가 편지를 쓴다거나 할 때 안 써져. 맞아요 맞아요. 안 써지고 안 나가요. 우리 기사 쓸 때도 이 기자 이거를 지금 워드를 치지만 네. 글로 이걸로 연필로 기사를 쓰라고 하면 자기 쓸 수 있어요? 전 상상도 굉장히 못했죠. 음. 해보지도 않았고 상상을. 갖고 저도 야 이거를 연필로 만약에 우리 원고지로 음. 기사 썼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야 이거 그때 이거 기자일 어떻게 했냐 싶기도 하고. 막 취재할 때 막 수첩에다 막 쓰잖아요. 네, 그건 아직까지는 아, 합니다. 그 해요? 그거는 아, 예, 아직 진짜? 가끔씩이요. 근데 그럼 요즘에는 그럼 어디다 쓰고 그걸? 녹음기로. 요즘 그렇죠. 기본적으로 휴대전화에 이제 녹음기는 통화 녹음이 다 되니까. 왜냐면 요즘 기자들은 다 그냥 핸드폰 이렇게 하고 녹음해서 하는 것 같던데. 근데 우리 요즘 기자 아닌가 봐. 아 그래. 또 요즘 기자인데요. 요즘 기자들도 수첩은 기본적으로 들고 다녀요. 왜냐면은 그럼 일일이 다 녹음해가지고 다 듣는데 시간이 아까우니까 아. 딱 듣다 보면은 중요한 네, 거는 중요한 맞아요. 것만 적게 되거든요. 음. 대부분 그런 보면은 다 녹음한다고 하더라도 적은 걸 보지 녹음 맞아, 듣진 맞아. 않아요. 그 궁금한 게 맞아요. 얼핏 보면은 되게 날려 쓰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 알아봐요? 네, 저만의 어. 그다 자기 걸 또 알아보는. 너무 아, 신기하다. 그런데, 아 그거는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전 내려줄 때. 그렇죠. 서술어 같은 건 다 빼고 음. 주요 키워드만 이제 적는 거죠 다. 왜냐면 핵심. 내용을 또 듣고 적은 거니까. 그렇지. 그 상황에서. 그러면 기자님은 술 드시고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술 드시고 등산하시고 저는 이제 뭐 필사라고 필사하고. 했는데 저는 세차. 세차를 하세요? 세차를 해요. 직접 세차요? 직접 손세차? 네, 아. 손세차. 제가 또 동전 세차 세차. 동호회예요. 아, 그래서 진짜요? 진짜 동호했다고 그랬어요.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방송 나온다고 우리 너튜브에 아. 댓글도 달아주시고 또 아, 재밌다고 그분들이. 네,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 꾸준히 시청해주시고 또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너튜브에 오셔서 좋아요 꼭 눌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짜 참된 그러면 방송인입니다. 일주일에 뭐 몇 번 만나요? 그게 또 신기하다. 세차도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어요. 날이 좋으면은 성수기고 이제 이제 성수기에 날 접어들겠다. 추울 때, 네 맞아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성수기인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또 낮에는 덥잖아요. 해도 강하고 그래서 새벽 시간에 제일 사람들이 많아요. 아, 같이 아. 모여서 세차하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세차를 하는 거예요. 재밌겠다. 대부분 보면은 아, 그게 재밌어. 재밌어요. 재밌을 것 같은데. 이게 세차가 세차의 세계가 이게 밖에서 보는 것과는 또 다르거든요. 이게 또 집 청소와는 또 달라요. 굉장히 예. 그러니까 세차하는 친구들 보면 꼼꼼해요. 네. 그것도 자기 고된 집. 노동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힘들지. 저도 아니요, 잠깐 근데 집안일은 생활해봤거든요. 힘든데 세차는 이게 세신을 딱 하잖아요. 근데 세신. 동호회에서 이렇게 같이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든지. 용품이 되게 많은데 음. 그것들을 이거 한번 써보고 저거 한번 써볼 수 써보고 있고. 하면서 나도 이거 사야겠다 하는 것도 있고 또 이런 거 있죠. 뭐 왁스를 이제 하는데 나는 슬립감을 좋아해. 또 누군가는 광나는 걸 좋아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서로 얘기도 나누고 너무 재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불안을 그 육체 노동과 함께 그 사람과의 그 우리 커뮤니티 맞아요. 그걸로 있는다. 우리는 고통. 우리는 고통. 고통으로 있는 거고 이쪽은 노동. 노동 필사라는 음. 노동. 이쪽은 소통. 소통. 어. 괜찮아요. 고통 고통, 노동, 소통. 그래요. 여러분들 중에 뭐 물어봐서 요가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명상, 필라테스. 필라테스. 필라테스도 굉장히 힘들다고 하던데. 네, 진짜 힘들어요.
가면서 제가 처음에 다녀와서 친구한테 나 고문 당하는 느낌이 있다면 이게 요가하고 필라테스하고도 다르죠. 다른데 요가는 이제 맨몸으로 하는 게 많다면 필라테스는 기구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저기 나무 같은 데 올라가서 네네 침대 몸 같은 거, 꺾고 의자 같은 하고. 거. 네. 그게 그 필라테스. 호흡법은 비슷하고 한데 굉장히 좋아요. 그 필라테스가 원래 약간 그 치료 재활 치료 목적 목적으로. 그거였었죠. 아 그게 그럼 변형된 건가요 그러면은? 근데 변형- 워낙에 운동 효과도 좋으니까 음. 이렇게 된 거죠. 체형 교정도 되고 음. 남자분들도 하시거든요. 근데 웨이트보다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요. 왜냐면 남자한테- 웨이트는 대근육이면 이건 소근육이라서 써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보통. 남자한테 정말 좋은 운동이 요가 필라테스래요. 그렇구나. 그거 조금만 해도 땀이 엄청난대요. 네, 땀 진짜 많이 나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경찰분 중에 한 분이 요가를 그렇게 전도하시더라고 필라테스랑. 허리 막 구두 이거 뭐 자기 휘어는 허리가 안 것도 좋아서 펴지고. 갔다고는 했는데 네. 다른 이유가 있는 거니까요. 자, 요즘 세상 사는데 걱정 불안 없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이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도 그렇고 한마디씩 하고 가죠. 우리 이 기자부터. 저 같은 경우는 걱정이나 불안이 있을 때 저 혼자 스스로 이제 털어내려는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됐을 때에는 이제 주변 친구들이나 제 지인들에게 도움을 받는데 여러분들도 너무 불안 걱정에 대해서 그 단어 그대로 불안해하지 마시고 자기만의 방법으로 좀 털어내려는 방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상은혜 아나운서도 그냥 뭐 주변에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로 우리 이제 4인방이 서로가 좀 터놓고 말하고 좀 배려하고 또 잘 챙겨주는 그런 우리 점입가경 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녁에 회식 자리에나 좀 자주 나오세요. 자, 우리 주우리 변호사. 네, 저는 아까 사내 아나운서님이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좋게 생각하고 말하면 이제 그대로 좋게 되는 것처럼 말에 힘이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처해진 환경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최악은 아니다. 적어도 최악은 아니고 어쩌면 걱정하지 마라. 그냥 최악은 회복할 수 앞으로도 또 있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죠. 네. 더 최악이 기다리고 있으니 지금은 오히려 행복할 수 있다라는 마인드로 다들 그렇게 스스로 좀 위안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현재를 즐겨라네요. 현재를 즐겨라. 즐겨라. 카르페디엠. 좋죠. 나 그거 생각하려고 했는데 방금. 그 어디 나왔더라? 통했네요. 죽은 시인의 사회? 네. 맞습니다. 역시 독서왕. 난 영화로 봤어요.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길 가다가 본 문구 중에 웃겨가지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그러더라고. 굉장히 철학적인 말이죠. 네, 심오하면서도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저는 그런 거 많이 해요. 걱정한다고 해서 달라질 거면 100번도 걱정하지.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하거든요. 없어질 거면 100번 더 걱정을 해야지. 그렇게 또 받는 건데 여하튼 우리 점입가경팀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고 불안해하지 말고 요행 없이 적당히 투자를 하면서 재미있게 또 사시다가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간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